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시장의 흐름들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시장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시장이 약간 가열 구간에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는데요. 때로는 이 가열 구간에서 계속해서 또 그 가열이 지속이 되면서 상승을 이어가는 그 흐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이제 조정에 대한 이 시그널 신호로는 강한 음봉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는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는 쉬면서 점검을 좀 하고 또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신호로 잡으시라는 말씀드려요. 큰 음봉이 나오고 나서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또 그거를 만회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걸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전까지는 가열 구간에 진입을 했지만 계속해서 즐기시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2800에서 2900 또는 3000까지 가는 데 있어서, 상승하는 데 있어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국내 시장에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에 흐름이 있는데,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지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큰 흐름에서는 원달러 지수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하고는 반비례한다. 하지만은 때로는 가끔씩 시장도 상승하고 원달러 지수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왔고요. 아시아 시장들 보면은 일본, 뭐 중국, 홍콩, 대만들은 다 하락을 좀 했습니다. 상해 같은 경 0.68, 그리고 홍콩이 1.37, 대만이 0.62. 국내 시장이 오늘 봤을 때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에서도 상승을 하면서 나름대로 선방을 좀 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한 그 흐름들의 요인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한 이틀 동안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매도를 좀 했고요. 살짝 뭐 불안함을 느꼈을까요? 장 초반에 개인이 좀 매수를 하다가 서서히 이제 매수 물량이 좀 나오더니 9시 한 40분 넘어가면서 45분 이때부터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또 중간에 또 매수했다가 또 매도를 했다가,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방향을 제대로 좀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를 좀 하면서 보합권에 마감을 좀 했는데, 코스닥에서의 개인들은 뭐 시작과부터 해서 뭐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지를 좀 했던 좀 하루였고요.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한 것은 상한가 종목이 좀 많이 나왔다는 거. 자, 여기 보면은 17개가 상한가 종목이 나왔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스펙이 하나 들어갔고요. 스펙 빼면은 이제 보통 주에서는 16개가 상승으로 상한가 들어갔겠죠. 보면은 뭐 1000원대에 있던 주가들, 또는 이렇게 뭐 용품 재질이라든지 화산업 등 뭐 만원대, 뭐 2만원대, 뭐 6만원대 이런 종목들도 상한가 들어갔고요. 대체적으로 좀 보면은 5,000원 이하의 종목들이 좀 상한가에 좀 많이 들어간 그런 하루였다.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흐름이 이어졌다.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의 소형주가 1.82, 코스닥의 소형주가 1% 상승을 하면서 소형주의 하루에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테마들 보면 히토류 관련된 종목도 2차 전지, 조선, 로봇,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방위산업,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 비철금속, 화장품, 면세, 그 다음에 LNG, 도시가스, 전력설비, 그 다음에 주류 관련된, 그 다음에 온라인,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은행주들의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나오는데요. 자, 정부가 히토류 국제 표준화 전략을 좀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산자부에서 어제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첨단 산업 전반에 쓰이는 히토류 등에 대한 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글로벌 전략을 심의 의결했다라고 해. 중국의 자원 무기화 카드에 대응해 히토류 국제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30년까지 표준 물질 3종 도입 및 국제 표준 활동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래서 이지라든가 유니온 머티리얼, 동국 RNS, 유니온, 대원 화성 등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업체들. 자, 국내 배터리 업체, 미국 IRA 수혜 분석 및 새만금 배터리 투자 본격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 자, LG 쪽에서의 투자 나온 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SK온, 에코프로에 이어서 LG화학도 새만금 산단에 1조 원 이상의 1조 한 2천억이었죠. 배터리 투자를 발표하면서 새만금이 새로운 배터리 산업의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 유럽연합의 중국 견제 법안과 전고체 할당 관세 제외로 국내외 배터리 업체의 한국 투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EI드라든가 그 다음에 자비스, 하나기술, 애경케미칼, 광무, KG케미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하루였고요. 리튬도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조선주 잘 보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해드렸는데 신조선가가 상승세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LNG선 특허 갑질 해소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거고 전 세계 신규 건조 선박 가격을 평균화한 신조선가 지수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의 흑자 전환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해졌다. 효자 선박으로 꼽히는 LNG 운반선이 성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 개선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조선 해운 시황 분석 기관이죠.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이달 3주차 기준 166.0으로 지난해 3월 156.17 대비 9.83% 상승했다. 그리고 프랑스 GTT가 LNG 운반선 화물창 끼워 팔기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가운데 국내 조선사들의 기술 라이선스 수가 대폭 절감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조선주들을 또 상승으로 좀 끌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5%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 거의 하나오의 합병이 이탈락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하고 대우조선해양의 결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된다. 근데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도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고,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의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기자재들도 웨디콕스, 한국카본, 그 다음에 세진중공업 등 기자재들도 주가가 좀 상승을 좀 했습니다. 요 조선주 같은 경우 친환경 시대에 맞춰서 변화가 지금 되고 있어요. 국제회사기구죠. IMO에서 올해부터 규제가 상당히 강화가 좀 되는 시작 지점이에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 해가지고 유럽에서도 상당히 강화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완전히 오스톱이 됐죠. 그만큼 이 환경에 있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선들도
변화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가 친환경에 맞춰서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듯이 조선도 친환경에 맞춰서 LNG선 쪽으로 빠르게 전환이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동차가 자율주행차가 나오듯이 선박에도 조선에도 자율주행 운항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술을 또 도입하는 조선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주가가 뭐 하루 이틀 상승하고 뭐 조정 나오고 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잡고 있느냐 보유를 하고 있느냐예요. 거기에서 수익률 게임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26년부터 로봇 배송 시행 계획. 제가 시장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상관없이 성장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시세가 아니라 대시세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 좀 보시고, 뭐 현대 우펙스 같은 거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SP 시스템스, 부유한테 푸른기술 등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보시면 보이실 거니까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 다 읽어버리면 전기차, 현대차, 유럽 내 충전 인프라 조성 소식 및 SK그룹 북미 투자 모멘텀이 좀 지속되고 있다. 현대차가 범유럽 동양 EV 공급 충전 서비스 차지마이 현대를 통해 유럽 30개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를 설치했다. 그리고 SK그룹이 미국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북미 전기차 시장을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 업체들이죠. 화이트 솔루션이라든가 YM텍, 그 다음에 LY오텍 등이 상승세에 나왔어요. 우리가 전기차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걸 충전을 해서 운행을 해야 되겠죠. 그 때문에 이제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은 당연히 뭐 충전소, 충전기가 같이 보급이 돼야겠죠. 뭐 내연기관차가 나오면서 주유소가 보급이 됐듯이 그렇게 보면 되겠다. 이것도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아니라 대시세에 맞춰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민간인 대규모 공격 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고려 소식이 나왔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어요. 북한에 대응해서 감시 정찰 자산의 확충과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 성능, 고위력 무기 등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고 나오면서 오늘 하나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하고 이제 같이 묶인 그런 부분이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또 방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등을 했고 STS, 뭐 대우조선해양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첫 폴더블 폰 픽셀 폴드 공개 예정이다. 자, 5월 10일 열리는 자체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폴더블 폰을 공개하고 6월에 출시할 계획이다. 헬릭스라는 코드명의 픽셀 폴드는 $1,700, 224만원 이상이 판매될 예정이다. 자, 태블릿 크기의 7.6인치 화면이 펼쳐지고 저전력에서 배터리가 72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구글이 픽셀 폴드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폴더폰을 시장에 내놨던 삼성전자와의 직접적인 경쟁이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 KH바텍, DKT, BH, 파이낸텍 등이 좀 상승세가 나왔고요. OLED 관련된 종목들죠. DIT라든가 PNH테크, 그 다음에 부연텍, 덕산, 테코피아도 상승했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경인양행, 그 다음에 루멘스, DMS도 상승했고요. 플렉스, 아이콘 포인트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고 부족에 따라서 구리 가격이 $10,000 돌파할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철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왔어요. 요즘 미구 산업이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죠. 경기 침체가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경기 선행 지표로서 널리 알려진 구리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현재 통당
$9,000 선인 구리 가격이 1만 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경산업, 뭐 대창, 그 다음에 국일신동, 영풍, 황금 ST, 뭐 서원 등이요. 그 다음에 자원개발 관련해가지고 엘컴텍, 그 다음에 S아이리로스라든가 GS 글로벌, 그 다음에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면세점 화장품주들이 수혜가 될 것이다 라면서 상승 나왔어요. 어제도 그랬는데 이제는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장품의 많이 따라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특히 제약 같은 경우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앞서졌다라고 몇 년 전에 이야기를 나오기도 했고요. 이게 제약주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 제약이 앞선다는 것은 이 원료 산업에 있어서 기술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한테도 영향을 좀 주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수혜 전망이 된다 하면서 애니제이라든가 코스맥스, 아우디, 퓨처스, 현대, 바이오랜드 등이 급등하고 막 상한가 들어가고 그런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그 다음에 오상자이에도 급등을 좀 했고, 제가 어제 이 오상자일 같은 경우는 화장품만 아니라 이 원숭이 두창, 엠폭스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다고 하면서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화장품 관련해서 미리 가버리더라고. 그 전부터 이제 오상자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화장품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상승하는 흐름이 좀,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중국 쪽에서 주요 도시의 뭐 이동 및 여행 수요를 빠르게 좀 정상화가 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보다는 중국에 있는 리오프닝 회사에다가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드립니다. 이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 다음에 정부가 LNG 도매 시장 및 국내 배전망 개방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스 산업 시장 분석 및 주요 기제에 대한 경쟁 영향 평가 연구 용역을 발전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LNG 도매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했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지난번에 이제 전기도 관련된 종목들이 갔는데, 오늘 이제 가스 가는 거, 이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민영화 쪽으로 방향을 좀 가닥을 잡은 그런 흐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LNG 관련해서 KL람이라든가 HJ중공, 뭐 한국카본, 대창솔루션, 뭐 동성화이테, 뭐 HSD 엔진이 상승했고, 전력설비, 유화전기, 그 다음에 일진전기, 제롱산업 등 뭐 제일전기공업,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등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네, 주전 가격이 20년만 최대폭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MH 에탄올, 무학 등 주전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개혁 3대 정책 발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교육 관련된 종목도 상승 나왔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든가 IBM 넷, IB 김영 등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여기에서 좀 상승한 테마 중에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볼 것은 로봇 관련된,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 그 다음에 조선, 2차 전지, 이렇게는 성장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의 시간에 걸쳐서 상승할 수 있는 대시세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테마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그런 움직임보다는 긴 호흡으로 보시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드립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를 좀 보고 마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차트를 한번 봐야겠죠. 오상자이엘,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매집이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좀 터졌습니다.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고, 또 때로는 뭐 투자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기도하셨을 것이고. 자, 코스피의 이제 흐름인데, 자, 2600을 좀 앞두고, 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툭 치고 가면 좋을 텐데, 툭툭 치고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조정이 나와서 이렇게 떨어진다 해도,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 하면은, 크게 문제 될 건 없어요. 저 조정 후에 또 한 번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봉이 크게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5일선에 흐름을 타면서 계속해서 무너질 것 같지만 또 버티고, 무너질 것 같지만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가열에 이미 좀 들어갔지만은 조정이 나올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5일선의 지지를 좀 받으면서 상승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코스닥도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의외로 계속해서 치고 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언론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또 시황의 흐름에서도 좀 봤을 때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다 물리치고 이겨내고 상승을 한다. 그래서 호재에 반응하셔라. 뭐 지금 보면은 호재 이야기 하는 사람 있고 또 악재 이야기 하는 사람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호재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해서 투자를 좀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레버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가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버스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 상승할 때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여기에서도 상승의 흐름이 나왔을 때도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반대로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제가 됐을 때 또 이렇게 또 하락이 나왔을 때도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레버리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버퍼스를 매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 좀 했고 뭐 큰 위기가 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고요. 레버리지 보면은 개인들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냐? 레버리지에다가 버퍼스에다가 매수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개인들 레버리지 매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버퍼스는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레버리지를 보유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SB 사건이 터졌을 때도 제가 지금 시장에서 딱 두 가지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버퍼스하고 그 다음에 환율 이 두 개만 보면은 된다. 이 두 개가 추세가 꺾여 있기 때문에 시장은 가게 된다. 근데 정말 여기에서 SVB 은행이 좀 문제가 됐을 때 보면 그 뒤로 오면 이렇게 또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은 길고 상승은 짧고 하락은 길고 상승은 짧은 이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중간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열 구간에서 계속 과열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 구간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그 과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딱 지금은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전에는 제가 딱 두 개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하나, 분봉이 크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미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가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구독 안 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도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